초등학교 한 4학년까지는 평범하게 지내다가 아마 5학년으로 진작되는데 그 당시 검사와 여선생이라는 그런 조그만 책자를 하나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아주 어렵게 공부한 학생이 그 담임 선생의 도움으로 검사까지 됐는데 그 담임 선생이 어려움을 처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검사가 사직을 하고 그 선생님을 위해서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서 참 그 악을 위해서 싸우면서도 인적이 많은 그러한 검사가 너무 멋져 보여서 나도 저런 삶을 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꿈을 갖게 됐죠.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법과대학에 진학해서 공부까지 해서 나중에 법조계에 진출하게 됐죠. 요새 근래 와서 너무 금전만능,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생각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라서 이기면 된다, 어떻게 쓰든지 이기겠다는 경쟁사회가 우리 사회의 큰 부정적인 면에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금전만능주의라든가 이런 경쟁제일주의, 여기에서 나온 부작용이 바로 법경시와 원칙을 무시하는 그런 풍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풍조는 결국은 자기한테도 부메랑으로 나쁜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근래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겪었습니다만 그것 역시 평소에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원칙적인 생활을 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인데, 편하게 생각하고 그저 당장의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다 그런 엄청난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법과 원칙을 중시하지 않은 사회는 결국 나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불이익이 오고 또 나라 전체도 발전이 저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얘기한 거와 좀 중첩이 되기도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근대적인 의미의 법률을 갖게 된 것은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야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까지는 법에 대해서 익숙치 못했다, 우리 국민 전체가. 거기다가 일본의 식민지 시대 36년간은 일본에 저항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법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예컨대 그때 대학생들이 큰 풍조가 여기다가 벌금을 한 손에 들고 종로에서 오줌을 갈기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경범죄로 일권에 돈 가져가라 이거야. 그러니까 법을 무시하는 것이 마치 애국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시대도 있었다. 그 후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는 우리가 참으로 짧은 시간 내에 성장하는 압축 성장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압축 성장에서는 여하간에 잘 살아보자, 그러다 보면 옳게란 말이 빠져가지고 무한 경쟁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좋은 그 성과를 올린 대신 우리는 차근차근 원칙을 지키면서 하는 그런 옳게 잘 살아보자는 데서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회가 특히 경쟁제일주의가 됐고, 어떤 원칙은 좀 무시하더라도 어떻게든지 좋은 성과만 올리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식이 만연되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랜 그 유교 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친구 간에는 신의를 가장 중시했고, 또 스승은 아버지와 같은 동렬로 존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풍속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근래 와서 그런 그 유교가 쇠퇴하면서 그 유교가 준 좋은 그런 도덕률도 많이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친구가 그런 신의를 지킨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만 됐고, 또 선생님도 스승의 개념이 없어지고 하나의 나한테 지식을 전수하는 교육자로밖에 안 느껴지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고치는 가장 큰 방법은 역시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님들께서 자식들에게 먼저 법을 지키는 준법하는 태도를 모범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손을 잡고 가더라도
그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무단 횡단하지 말아야 되고 신호를 지키고 이런 조그마한 질서를 지키는 것이 바로 큰 교육이 되죠. 그런데 아이들 데리고 하면서도 그냥 차 오나 안 오나 순경이 있나 없나 보고서 넘어 건너가거나 이렇게 해서야 그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뭘 배우겠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부터 법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 그런 생활을 솔선해서 부모들이 지켜주시고 또 선생님들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선생님 알기를 하늘같이 모시면은 아이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아이들 드는 자리에서 선생님 욕을 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그럴 때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교육의 출발이 가정이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 앞에서 솔선해서 법을 지키고 또 솔선해서 선생님을 지극히 모신다면 학원 내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에게 법과 원칙이 통용되는 그런 사회로 이끌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저는 1992년부터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라는 연구소를 개설하고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바로 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세계적인 그런 경쟁 대열에 떳떳하게 합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글로벌 리더 이러한 교육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CYC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정보 교육이 한창이었을 때 컴퓨터가 도입됐을 적에 우리 연구소에서는 먼저 정보 윤리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컴퓨터 기기를 이용하기 전에 먼저 컴퓨터를 이용함에 있어서의 법과 원칙이 무엇인가. 그래서 불법 복제라든가 이것은 안 됩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음란, 폭력물이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 청소년들이 먼저 발견한 대로 당국에 신고해서 이 컴퓨터계 어떤 그 인터넷 세계를 정화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섰습니다만 이것 역시 이 사회의 원칙과 법을 중시하는 그것이 제일 앞선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연구소가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앞으로 청소년들이 국제적으로 경쟁하려면 정말 글로벌한 국제적인 규범과 원칙, 질서, 문화를 따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와 어깨를 겨누고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항상 이 점을 우리 교육에 염두에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 이러한 그 프로그램이 이제서야 시작된다는 데서 정말 만시지탄의 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플랜이 잘 운영만 된다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보다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것이 결국은 나 자신한테도 유익하고 나라 전체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귀중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면서 중요한 것은 남에 대한 배려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지금 너무 경쟁하고 너무 이기주기로 흘러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을 때 공동체 사회에 대한 자기가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했지만 가장 부족한 것이 남에 대한 배려,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로서의 공인의 의식 같은 것이 매우 부족한데 이것을 바로 그 프로그램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가 큽니다. 우리 청소년들한테 저 노상 얘기하는 겁니다만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한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민주화도 달성한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많은 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을 했지만은 우리와 같이 이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우리가 유일하다고 할 만큼 한데 우리나라 우리 학생 젊은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일부 통일지상주의자라든가 어떤 좀 그 이념을 달리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스스로 대한민국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점에서 저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
말씀드린 대로 타인에 대한 배려, 이 미덕까지 쌓으면서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와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만든 이 법과 원칙을 중시한다면 대한민국은 이제 마지막 문턱, 선진화의 문턱을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